입에서 네. 항문까지 장의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입에서 항문까지요? 네. 3m? 정답은 9미터예요. 9m요? 네. 유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C 스텔라입니다. 안녕하세요. 영역 박사 클라라입니다. 요즘에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기온이 낮아지면서 바깥의 활동이 줄어들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뭔가 소화기관이 약해지면서 이 장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추운 날씨에는요, 우리가 소화 기능이 좀 약해져요. 그래서 소화 효소도 좀 덜 나오고요. 그다음에 장내 활동도 적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내 독소가 더 많이 쌓일 수가 있어요. 아, 장내 독소요? 네. 뭔가 말만 들어보면 이게 장에 독소가, 그러니까 독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말 같은데 장내 독소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장내 독소는 우리가 엔테로톡신이라고 얘기해요. 장이라는 엔테론과 그 다음에 독이라는 톡신, 이게 만나서 우리가 장관독이라고 얘기를 하죠. 장관독. 네. 그렇다면 우리 앞에 지금 준비해 주신 것처럼 장내 독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를 준비해 주셨는데 네. 장내 독소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 어떤 걸 가져오셨나요? 제가 이렇게 예쁘게 3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바이오틱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실리움 허스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그네슘 일렉트로라이트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제품은요,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을 가지고 왔는데요. 장에 유익한 유익균이 네. 14가지나 들어가 있어요. 14가지요? 예, 14가지나 들어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그냥 들어가면 내가 먹이가 없으면 어떡해? 그러잖아요. 먹이까지 넣어줬어요. 그래서 프리바이오틱도 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장을 지나면서 얘네들이 위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얘가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특수 코팅으로 해서 장까지 무사히 갈 수 있게 그렇게 또 준비를 되어 있죠. 네,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면요, 장내 유해균 성장을 억제하고요, 그 다음에 장내 환경을 개선해서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들어있는 락토바실러스는요, 우리 몸의 중금속을 체내에 흡수하는 것을 억제하고요,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실리엄 허스크? 이걸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거는 장내 독소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실리움 허스크는 좀 낯설지만 네. 차전자피라고 드셔보셨어요? 네. 차전자핀 들어봤어요. 예, 차전자피는 질경이의 씨앗의 껍질이에요. 예, 얘는 수용성 식이섬유소, 그 다음 불용성 식이섬유소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 장 운동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배변을 훨씬 더 도와줍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마그네슘이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비스글리시네이트 그 캡슐로 되어 있는 것들을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특이하게 파우더 형태네요. 네. 여기 있는 이 마그네슘은요, 우리가 장 운동을 도와주고 그 다음에 전해질 균형도 유지해줘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마그네슘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쵸. 마그네슘 비스글리네이트, 마그네슘 말레이트, 마그네슘 시트레이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특히 배변을 잘하는 곳에서는 이제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 우리가 구연산이 들어있는 마그네슘이 훨씬 더 배변 활동에 도움이 돼요. 특히 변비를 예방하고요, 숙변을 완화하고 보고 팽만감을 줄여주고요, 체내 독소를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기 있는 마그네슘 사이트레이트는요, 근육 기능을 지원해서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영양제는 어떻게 먹나요? 여기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는요, 하루 두 번 번? 이제 하나씩 드시는 거예요. 근데 식전에 먹는 게 좋고요. 만약에 내가 속이 좀 쓰리시다, 네.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식후에 하나씩만 드세요, 하루에. 그리고 여기 실리움 허스크가 있잖아요. 이거는 물에 타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물컵 하나에다가 우리가 요걸 한 스푼 또는 두 스푼 정도 넣고 이제 섞어가지고 먹는데요. 섞고 바로 드셔야 돼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이라도 있으면 얘가 끈적끈적해져서 마시기가 되게 힘들어요. 신기하네요. 네. 그리고 또 이걸 드시고 나서는 물을 많이 드셔야 되겠고요. 내가 그거 귀찮은데 그러면 요거트나 또는 오트밀이나 스무디 같은 데 이렇게 넣어서 같이 섞어서 드셔도 괜찮으세요. 물을 왜 많이 먹어야 돼요? 얘는 식이섬유소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물을 땡겨요. 얘도 끌어들이는 그게 있군요. 그래서 수분을 많이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얘네들은요, 이제 마그네슘은 우리가 아무 맛이 안 나요. 예, 그러니까 그냥 물에다 타서 드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음료수나 이런 데다 같이 섞어서 그냥 드셔도 돼요.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점이나 사연, 그리고 영상에 관련된 코멘트를 달아주신 분들께는요, 카포리아 25불 온라인 기프트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내 독소는 어떤 증상을 유발하나요? 장내 독소는요, 우리가 장에 있는 세균이나 또는 대변에서 나오는 독소로 인해서 네.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장내 독소가 많으면 소화가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장에 염증이 많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궤양성 대장염이라던가 네. 아니면 크론증 같은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드름이나 자가 면역 질환도 생길 수 있고요.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요. 사망이요? 네. 말로만 들었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사망까지 이를 수 있다니까 너무 엄청나네요. 네, 보통은 그렇게 사망까지 이르진 않는데요. 내가 면역력이 약하거나 장내 감염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장 건강을 지키는 거는요, 소화가 잘 되는 환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 효소가 잘 분비가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식이섬유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식이섬유소가 많이 들어있는 것은 야채와 그다음 과일이에요. 스탈라님 혹시 사과 좋아하세요? 네. 아침에 그래도 좀 사과를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네, 저도 아침에 공복에 사과를 하나씩 먹는데요. 특히 사과에는요,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독소를 배출하고 그다음에 장의 연동 운동을 굉장히 도와줘요. 네. 그리고 혈관에 쌓여 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사과를 하루에 특히 아침에 네. 드시는 게 좋으세요. 네. 그거 말고도 브로콜리도 좋아요. 저도 브로콜리도 잘 먹어요. 네, 브로콜리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리고 브로콜리 한 컵, 보통 100g 정도가 하루 비타민C 권장량을 충족시킨다고 해요. 스텔라님, 네. 퀴즈가 있어요. 네. 입에서 네. 항문까지 장의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될 것 같아요? 입에서 항문까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제 몸속에 있는 거니까 길어도 한 여기서 꼬불꼬불. 3m? 3미터? 네. 나 키보다는 좀 크니까 네. 정답은 9미터예요. 9m요? 네, 진짜 그렇게 길어요? 네. 이게 9m가 어떻게 다 들어있지? 꼬불꼬불꼬불해서.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기네요. 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가 이게 빠져나가지 않으면 그게 우리 몸에서 독소가 되는 거죠. 우리 이렇게 인터넷을 보면은 이게 단식을 하게 되면 이 숙변이 제거가 되면서 더 좋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식을 하면 왠지 더 변비에 걸리고 안 좋을 것 같은데 단식이 맞는 건가요?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이제 숙변이라고 하면 변이 우리 장에서 오래 있어서 그 독소를 만드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숙변의 영어 이름은요, accumulation of feces예요. 그래서 이게 오래 묵었다는 뜻이 아니라 오래 그 변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숙변이라고 해서 왠지 이렇게 장에 오래 남아 있어서 숙변인 것 같은데 오래 있는 거랑은 또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맞아요. 단식을 하면 우리가 소화기관이 회복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네, 이 시간에 염증을 줄여주고 손상된 세포를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재생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특히 장이 비워지면서 쌓인 변과 독소가 배출돼서 우리가 장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고 또 이렇게 막 연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게 입냄새 때문에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네. 이게 장이 안 좋으면 입냄새가 고약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맞는 거죠? 네, 맞아요. 변비와 숙변은요, 우리가 치질이나 치음염, 구내염 같은 것을 유발해서 우리가 입냄새의 고약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숙변은 여드름과 기미를 또 생기게 하고요. 얼굴색을 좀 칙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피부를 맑게 하려면요, 제일 먼저 변비와 숙변을 제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같은 시간에 화장실을 가거든요. 네. 그러면 되게 건강한 거잖아요. 네. 근데도 이런 장내 독소에 일어나는 이런 그 증상들이 나타나요. 매일 화장실을 가는 것보다 숙변이 잘 배출됐는지 그것이 더 중요해요. 숙변이 완전히 배출되지 않으면 지금 말한 것 같은 그런 증상들이 남아있을 수가 있어요. 스텔라님, 사람의 배를 보면 장독소가 있는 배의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오, 그래요? 네, 첫 번째로 우리가 둥그런 똥배형, 똥배요? 두 번째는 겹겹이 쌓이는 폴더형, 세 번째는 우리가 출렁이는 늘어진 출렁형. 어떤 형일까요? 아무래도 이렇게 가스가 차 있으니까 이게 똥배형 아닐까요? 1번이요. 1번. 네. 이내님은 어떨까요? 저는 3번이요.
독소가 있으면 왠지 아래로 처질 것 같아요. 네, 정답은 2번 폴더형입니다. 오, 다 틀렸네요. 네. 오. 겹겹이 쌓이는 폴더형이 내장 지방이 많은 거거든요. 이 내장 지방에서 염증과 독소를 만드는 염증 공장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오늘 박사님과 이 장내 독소에 대해서 되게 음. 재미난 것들을 많이 알려주셔서 네. 되게 장내 독소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시간에는 재택근무자한테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궁금하신 유리님들은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